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체전 응급의료지원본부가 설치되는 등 안전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었지만 적자는 여전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심내혈관 전공이 6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사 부족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목포시가 안전체전을 목표로 응급의료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에 배치되는 의료진들입니다. 간호직 공무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 교육에는 소방당국의 응급구호 전문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깍지를 껴서 팔을 곧게 펴고 내 체중을 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 구급법 등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사례별 응급구호법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체전 전에 바로 투입 전에 실제로 교육을 받아볼 수 있어서 안심이 많이 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안전한 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체전을 만들기 위해 목포시 보건소에 응급의료지원본부도 설치됐습니다. 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응급의료지원본부는 각 경기장별로 응급처치와 이송, 의약품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목포시 내 병원의 협조로 78명의 의사와 응급진료 경험을 갖춘 98명의 간호 인력도 확보했습니다. 가장 큰 숙제가 우리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였거든요. 관내 병원이나 목포시 의사회에서 너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만족스럽게 확보가 되어서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에는 의무실과 함께 간이약국도 함께 운영될 예정으로 안전한 전국체전 개최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부권 일시 돌봄센터를 내일부터 운영합니다. 전남 서부권 일시 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치료, 경조사와 신체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5,000원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 64명, 전남 222명 등 모두 286명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광주 24명, 전남 124명 등 모두 14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지난해 0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태원 유진 운수의 경영 포기로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입은 다소 늘고 지출은 줄었지만 큰 폭의 적자는 여전한 실정인 가운데 목포시는 버스 노선과 운영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원 유진운수가 시내버스 경영에서 손을 떼고 목포시가 직접 버스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부터입니다. 목포시가 7월과 8월 2달 동안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18억 5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24억 7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00만 원 증가했고 지출은 43억 3천만 원으로 6,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100원 버스가 시행되면서 학생 이용객은 26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일반과 좌석, 현금 이용객은 무려 2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지출 비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입니다. 대표이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0여 명의 퇴사자가 발생하면서 인건비는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표준 운송 원가에 산정되지 않는
경조사비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서 기타 관리비도 6,70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목포시는 이처럼 지출 비용은 다소 감소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에서 버스 공영화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선 개편, 그다음에 노선권의 공영화, 그다음에 그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이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과 운영 체계 개편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7일 발족해 3차례에 걸쳐 노선 개편안과 노선 공영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 참여단도 오는 19일까지 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드는 등 시민 의견도 활발하게 접수돼 시민 참여단은 추첨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민 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노선과 운영 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을 하는 전남 지역 어업 지도선 가운데 한 척이 30년 이상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0년 이상 된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과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등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선 및 알루미늄 선박의 내구 연한을 선령 25년, 강화 플라스틱 선박은 2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대체 건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노후화된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불법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종자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전남 지역의 종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여부와 품질 표시 미이행 종자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디즈니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가 더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도 조만간 착수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디즈니랜드. 디즈니의 유명 캐릭터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관광객들은 디즈니 캐릭터들의 주변을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으로 한국형 디즈니로 상징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해 융복합 산업화까지 연결해낸다는 전략입니다.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국비 포함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정부의 지원 의지도 확고합니다. 순천시는 이달 중에 문화 콘텐츠 산업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용역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산 효과라든지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세부적으로 활성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을 때 이걸 어떻게 순천시에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올해 말 안에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미국 등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까지 마치면 내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건설 등 기반 시설 구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숙소나 이제 전시형 체험관 같은 경우는 좀 부수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는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과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성공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속도를 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애니메이션 관련 36개 기업을 유치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방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이어 순천시의 새로운 한국형 디즈니 조성 사업이 이제 구상 단계를 넘어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김치냉장고 딤체를 광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위니아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00여 개 정도 되는 위니아 광주 공장 협력 업체들이 덩달아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니아 광주 공장의 김치냉장고 냉각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한창 공장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지만 공장은 멈춰서 있습니다.
최근 회생 절차에 들어간 위니아가 경영난을 이유로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 전체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위니아 관련된 생산 라인은 올 스톱. 그다음에 직원들도 지금 집에서 휴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 주방 가전 등을 생산하는 위니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57억 원대의 영업 손실로 적자가 확대되면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위니아 광주 공장의 협력 업체들은 1차 업체 50개, 2차 150개 등 모두 200여 개에 달합니다. 협력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협력사 거의 한 150개 정도의 피해가 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납품은 거의 한 10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임금이라든가 모든 체불이 와 있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이 위니아 측으로부터 못 받은 대금은 1,0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대금 출납이 계속 미뤄질 경우 협력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뚜렷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순환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룹 내에서 이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난달엔 대유 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 역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돈줄이 막힌 협력 업체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은 올해 전국에 배치된 심뇌혈관 전공의가 수도권에 60% 배치됐으며 전남과 전북 등에는 전공의가 1명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심뇌혈관 분야 의사 구인난이 심해져 지난해 목포중앙병원의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며 전남권의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암 치료 목적으로 서울 소재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누적 12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영주 의원은 비수도권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암 환자들이 교통비와 주거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중증 환자 치료 분야 지역 인프라 강화와 비수도권 중증 질환자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문제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과제인데요. 뉴스의 인물,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희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의대 설치와 관련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번에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가 곧 의사 정원을 증원하게 될 텐데 그 증원되는 의사 정원 속에는 반드시 전남권 의대 TO 그리고 목포 의대 신설 TO가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조규홍 장관도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서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남은 과제가 이제 의사 정원이 증원되게 될 텐데 여기에 반드시 목포 의대 신설 TO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앞으로 의대 유치를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협을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복지부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의대 신설이 전남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남과 영남이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남과 영남이 힘을 모아서 의대를 동시에 신설하자라고 하는 연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의대가 없는 전남이 우선이 되겠죠. 네, 또 목포역 대개조 사업도 지역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의 제일 큰 1번 공약이 목포역 대개조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였는데요. 일단 이 목포역 대개조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목포 역사를 신축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 490억의 예산을 이번 예산에서 확보한 바 있고요. 2단계는 지금 목포역에 가보면 철길하고
구조물들이 막 너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화, 구조 개선, 철길 구조 개선을 통해서 스마트화하는 2단계 사업. 이게 약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3단계는 그럼 이제 압축되고 남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 한 3만 평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 남은 공간에 목포역을 시민의 숲을 조성한다든지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계획까지로 해서 1, 2, 3단계가 앞으로 진행될 텐데요. 그 1단계 사업이 목포 역사 신축 490억이 내년에 시작이 되고 그 출발로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일관된 의정활동의 주제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에 전남의대, 목포의대 신설티오를 반드시 집어넣는 것, 이게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나치고 가혹합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남은 의정활동 기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MBC, KBS, YTN 등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음모를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홍범도 장군 등 이런 항일 운동가에 대한 모욕 주기가 지나칩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남은 의정활동의 중심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씩 고유 위자료를 산정해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측은 과거 지급된 위로금을 언급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이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관련 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이마저도 사회보장적 성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유 수면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신정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 수면 전 사용 허가는 1억 613만 제곱미터로 4년 전보다 4.3배 증가했지만 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사유는 해상풍력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고 지자체별로 허가해준 면적은 제주와 전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전남에서만 44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남에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44건에 269만 2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침인 지금 하늘은 흐린데요. 오늘 밤까지 짙은 구름이 낀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과 이른 오후까지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지속될 예정이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5도, 한평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23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꽤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우리 지역 목포 15도, 무안 13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목포 22도, 무안 23도가 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해남과 장흥 14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1분입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차갑네. 답답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압도적으로 빠른 온수 속도. 국가대표 컨덴싱. 경동 나비엔. 무안에서 가볍게 떠나는 세계 여행. 신비한 물의 나라 라오스. 미식의 나라 대만은 어때요? 관광부터 힐링까지 알차게. 올겨울 행복한 힐링 천국으로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센트룸 멀티구미로 맛있게 풀 충전해. 요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비타민 A, E에 아연까지. 맛은 원더풀, 영양은 멀티풀. 뉴 센트룸 멀티구미. 카카오티 택시처럼 간편한 퀵 없나? 카카오티 퀵? 초특가 3,800원부터. 카카오티 퀵 배송.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오랄비 아이오 99.7% 더 강력한 플라그 제거. 오랄비만의 원형 헤드가 각각의 치아를 감싸 닿기 힘든 부분까지 닦아줍니다. 집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케어. 아이오 10. 다이슨의 새로운 공기청정기. 10m 이상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넓은 공간을 정화합니다. 조용하게. 만도는 일단 해. 그리고 다시 해. 계속해. 그리고 결국 해내. 그게 뭐든. 세상 자유로운 길을 열다. HL 만도.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